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구를 설계 운영하고 정부는 각종 세제나 규제 특례 등의 측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울산시가 최근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그 핵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의 지방 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 특구를 추진 중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대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나 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합니다. 울산시도 지난 5월 산업부에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울산시가 신청한 기회발전 특구는 투자기업은 많고 산업시설 용지는 부족한 울산의 특수성이 반영돼 설계됐습니다. 울산시가 마련한 기회발전 특구는 차세대 2차전지 산업 선도지구와 주력산업 첨단화지구, 친환경 에너지산업지구 등 3개 지구로 설계됐습니다. 먼저 2차전지 산업 선도지구는 현대차와 삼성 SDI 등 5개사가 함께 국내 유일의 2차전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조성합니다. 투자 규모만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주력산업 첨단화지구는 미포와 온산국가산단 등에서 60년 동안 국내 산업을 이끌어왔던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사업 다각화가 핵심입니다. 투자 규모는 1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지구는 미포 국가산단 등의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 공급 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 규모만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울산시와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13개사로 투자액은 총 2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주력 산업의 첨단화 그리고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그 신산업 중점 육성을 해서 우리 울산의 제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그 연관 기업들도 우리 울산에 이렇게 집적화되어 가지고 울산의 인구 유발 효과도 같이 확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에 울산시가 신청한 기회발전 특구는 지역 소멸위기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울산을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대부분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2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와 문화특구인 법정문화도시 지정,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형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시대 4대 특구가 모두 완성되면서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당의 김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개원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울산을 지역구로 한 6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김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히고 양산 시민의 법률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양산 지역을 창원지방법원 관할로 이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양산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울산과 양산이 더욱 각별한 경제동맹체가 될 수 있도록 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신양산과 울산 남구 지역 간 교통망 확충에 관한 논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차기 시당위원장에 남구갑 김상욱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운영위원회는 어제 시당사에서 시당위원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김상욱 의원의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김 의원을 시당위원장에 합의 추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상욱 의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당위원장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를 통과하는 즉시 임기 1년간의 시당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출생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연대 1차 정기회의가 어제 오후 울산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저출산 대응지역연대는 울산시 등 지자체와 언론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연대 협력 체계로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 활동을 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정기회에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 등의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기관별로 출생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펴기로 했습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 범시민 대책위가 현재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 것을 사업자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울산 시민들을 상대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울주군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어제 열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주군 의원들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의 정비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위험지구 지정은 지자체장이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재해 예방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2018년 이후 해당 위험지구들의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정비 계획을 세워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울산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가 30여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지난해 광역시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반려동물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시간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장 인근의 잔디밭. 강아지가 목줄을 푼 채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목줄을 질질 끌며 다니는 강아지들도 보이지만 반려인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켜주길 당부하는 방송이 울려 퍼지지만 반려견에 대한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인은 동행하는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합니다. 반려인과 반려견들이 떠난 자리엔 치우지 않은 반려견의 배설물이 잔디밭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산책을 하러 나온 시민들은 이런 광경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풀어놔놓고 여기저기 똥을 싸놔놓고 우리가 이래 지나가다 보면 거슬리잖아요. 뭣도 모르고 밟았을 때는 진짜 여기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나.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는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3곳을 포함해 울산에 20곳가량 있지만 입장료가 있는 곳이 많아서 반려인들이 가까운 공공장소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피해와 개물림 사고 우려 등으로 시민들의 민원과 신고는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반려견과 외출을 하게 된다면 동물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광역시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된 울산이 전국의 반려인들이 찾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의식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선호국 울산 남구청장이 어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구청장은 민선 8기 전반기는 구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최고와 최초라는 여러 성과를 거머쥘 수 있었다며 남구민과 함께 만든 변화를 계속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의 2년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회화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어제 준공됐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 상계삼거리에서 명촌구 북단까지 8.1km 구간의 기존 송수관로 외에 800mm 송수관로 1개 라인을 더 설치해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준공으로 돌발 누수 사고 발생 시에도 식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에는 총 사업비 38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울산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18일 전교조 울산지부의 갑질 실태조사 발표에 대해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교총은 교육 현장의 갑질 행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교사의 휴가 등 복무와 관련해 학교장 등 관리자가 구두 보고를 강요한다는 전교조의 지적에 대해선 교원 복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두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장이 각종 위원회의 결정을 멋대로 뒤집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권한이라며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선 상호 존중 문화와 주기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의 가구당 평균 자산과 부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연평균 가구 소득은 비수도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동남권 가구의 경제적 웰빙 분석 결과 지난해 3월 말 기준 울산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3,056만 원, 가구당 부채는 7,09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전국 평균인 5억 2,727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낮았고 부채도 전국 평균 9,185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울산의 연평균 가구 소득은 7,07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6,762만 원보다 높았고 전국 시도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울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의 기업 경영 마인드 이해 교육을 어제와 오늘 SK 울산 콤플렉스 교육장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울산시 5급 이상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SK의 경영지원본부장과 홍보사회공헌팀장 등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들에게 자사의 기업 현황과 행정 업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울산시에서 실시한 기업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인력 교류 활성화 추진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장생포 수국축제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축제 기간 2주 만에 무려 45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명실상부 울산의 대표 꽃축제로 자리 잡은 태화강 봄꽃축제와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에 이어 울산을 대표할 만한 또 하나의 꽃축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꽃과 나무. 6천만 송이의 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울산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사시사철 계절별 볼거리도 가득해 국가정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정원을 찾고 있습니다. 울산대공원에는 300만 송이의 장미꽃이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렸던 장미축제가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종료됐지만 축제가 끝난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다양한 꽃축제들 가운데 최근 수국축제가 큰 인기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국의 아름다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형형색색의 오색빛깔 수국들이 뽐내는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수국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국이 만든 장관에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추억을 남기기 바쁩니다. 수국이 너무 이뻐서 색깔도 그렇고 너무 이뻐서 이제 진짜 매해 다른 데 이제 갈 필요 없이 무조건 여기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해 6만 5천여 명이 방문했던 장생포 수국정원은 올해 2주 만에 45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울산을 대표할 만한 또 하나의 꽃축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꽃이 우리 울산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수국도 더 심을 것이고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야말로 정원도시 남구를 만들어가는 데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마다 다채로운 꽃들로 물들고 있는 울산. 지금 울산은 회색빛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오색빛 정원도시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의 한 은행에서 싱가포르 위조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쯤 울산 남구의 한 은행에서 60대 남성 A씨가 환전을 요구하며 건넨 $10,000짜리 싱가포르 위제 지폐 3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 지폐가 지난 5월 인도네시아의 한 호텔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확인하고 위조 지폐를 압수한 뒤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 공원 물놀이장 5곳이 오는 24일부터 조기 개장합니다. 남구청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평공원과 강변공원, 와와공원 물놀이장 등 남구 관내공원 물놀이장 5곳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며 다음 달 21일까지는 주말만 운영하고 다음 달 23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합니다.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어제 민선 8기 스마트 안전시스템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22년부터 이달까지 실시간 상황 대응 7,900여 건, 경찰 등 CCTV 영상 제공 2,600여 건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운영을 시작한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 검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청년 공유사택에 입주할 청년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북구 송정 LH 2단지 5개 자녀 호시를 대상으로 하며 관내 중소 중견기업과 비영리 법인의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 5일까지며 입주는 올해 8월입니다. 울산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시험과 국가공인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를 연간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중 시험 응시일 기준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 시험은 올해 1월 이후 응시한 어학시험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 자격증 등 900여 종으로 울산 청년정책 플랫폼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